자, 우리 이번에는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초기 속도 10m/s로 발사각도 15도로 쐈을 때와, 그리고 30도, 40도로 쐈을 때, 초기 속도 20m/s로 15도, 30도, 45도로 쐈을 때, 수평 조절 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실험한 자료가 아니고요. 그냥 생성했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교육용으로 그냥 생성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15도로 했을 때 5.1, 5.2, 5.5 이렇게 됐다. 다섯 번 측정했다. 봉합은 이거고 평균은 이거다. 평균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평균은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에버레이지죠. 에버레이지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어주면 평균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찍어놓고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그죠? 여기 표준 편차를 구해놨어요. 여기는 표준 편차를 구해놨는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또 똑같이 한번 해보면 는 std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쑥 긁어서 잡아주면 이 친구들 표준 편차가 나죠. 그리고 여기다가 놓고 두 번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t 검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95% 확률에서 오차 범위가 어디에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표준 편차만 가지고 에러바를 그려요. 지금 요게 이제 선생님이 미리 에러바를 그려놓은 상태예요.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이론값을 먼저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론값을 계산해 놓은 거고, 이론값은 뭐 이렇게 계산해서 수식을 하나 먹여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값들을 해서 네, 이거를 이제 뭐 0도부터 50도까지만 이론값들을 해놓은 상태이고, 요거는 10m/s, 요거는 20m/s입니다. 그죠? 한번 이제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하나는 이론과 지금 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요 밑에 있는 요 그래프는 이제 이론값과 실제값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러바가 들어간 상황 요렇게 이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프를 조금 그래도 우리가 뭐 예쁘게 그리는 게 좋잖아요. 오리진을 쓰지 않더라도 조금 그래도 예쁘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차트에서 분산형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는 아이고, 데이터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계열 이름을 10m/s로 줍시다. 이라고 주고 계열 x 값은 각도로 주죠. 그러니까 각도를 주고 계열 y 값은 요 값이죠. 수평 도달거리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그래프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뭐 예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건드려주면 네, 종이 치네요. 더 예뻐질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축 제목 있고요. 지금 축 제목 들어가 있죠? 축 제목 안 들어가 있네. 축 제목을 넣어주면 축 제목을 X축이랑 Y축 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죠? 축 제목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치기 귀찮으니까 축 제목은 원래 있던 걸로 퍼다 쓸게요. 퍼다 쓰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 타임 뉴로번 많이 써요. 논문 쓸 때 타임 뉴로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작게 할게요. 14, 12 이 정도 하죠. 네, 이거 타임 뉴로번을 줘서 이렇게 쓰고 이거 보니까 까만색이 아니네.
까만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축 제목은 여기 아래쪽도 앵글레어 쓰죠. 앵글레어 쓰면 되겠죠? 아이고. 떠올 거랬어요. 앵글레어 쓰고 여기에다가 각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좀 각도를 수식으로 넣어줘요. 그죠? 각도를 삽입해서 기호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논문에서 타임스는 노멀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쓰고 글자색 바꿔주고 그쵸 진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거 옮길 수 있고요.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예쁘게 쓰려면 여기도 바꿔줘요. 여기도 바꿔주는데 여기도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도 추가 옵션으로 가보면 텍스트가 있죠. 그죠? 텍스트 잠시만요. 이거 안 잡히네. 텍스트가 있는데 음, 이걸 여기죠. 이걸 여기서 타임 누러번으로 바꿔줄게요. 영어니까 타임스 누러번으로 바꿔주고 그죠? 그리고 좀 진하게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좀 네, 오리진처럼 예뻐집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공을 들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글꼴에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꿔주겠다는 거죠. 타임스 누러번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또 굵게 해주고요. 그죠? 이렇게. 굵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앵글도 바꿔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냥 쓸게요. 그냥 갖고 와서 그래프 예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대충 그래서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네, 여기서 글꼴 바꿔주면 되죠. 타임스 뉴먼으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한 14 정도 이렇게,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바꿔주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라인을 한번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라인을 넣어주면 윤곽선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윤곽선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잡아서 돌려 아이고 윤곽선을 이렇게 양쪽에 까만색으로 넣어주면 지금 윤곽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윤곽선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내부 윤곽선이 들어가 있는데 외부 윤곽선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 한쪽에 이렇게 윤곽선이 싹 들어갑니다. 한쪽에 이렇게 윤곽선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에러바를 넣어줄 차례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에러바인데 중요한 에러바는 여기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오차막대가 있죠. 오차막대를 찍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표준오차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기타 옵션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서 표준오차로 값을 그냥 넣어주면 X축은 지워버리고 Y축만 볼게요. X축은 지워버리고 Y축 표준오차들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표준오차가 똑같이 땅땅땅 들어가 버려서 표준오차 같게 나와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표준오차는 요 아이들 평균에 대한 표준오차예요. 1, 2, 3, 4, 5에 대한 표준오차가 아니에요. 그죠? 얘네 셋에 대한 표준오차인 거예요. 얘네 셋에 대한 표준오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넣어줄 때는 요렇게 넣어줄 때 다시요.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다시 들어가서 표준오차, 오차막대에서 표준오차 넣어줄 때는 기타 옵션에서 내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 따라가 보면 오른쪽에 가보면 표준오차에서 막대 옵션이 있어요.
여기죠, 여기. 옆에.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의 오류값은 표준 편차가 요거죠. 표준차 구해놨죠. 그리고 음의 오류값도 표준차를 이렇게 해서 넣어줘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지정해서 양의 오류값은 여기고요. 음의 오류값은 후범이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요 표준 오차들이 오해에 대한 표준 오차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제 이론값을 그리겠다. 이론값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죠. 그냥 그린 다음에 하나 더 그린 다음에 합쳐도 돼요. 하나 더 그린 다음에 합쳐도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더 선택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면 계열 이름 안 넣을게요. 계열 x 값을 계열 x 값을 이렇게 잡고 계열 y 값을 이렇게 잡아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친구들 잡아서 이 친구들의 표식을 없애주고 표식 옵션에서 표식을 없음으로 바꿔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선으로 바꿔주면 되죠. 실선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의 넓이를 줄여줄 수 있는 데까지 줄여주면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진하게가 안 되어 있네요. 진하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이 10m per sec의 값 3개, 각도별로 각 3개의 표준오차 값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론값이랑 피팅된 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론값이랑 피팅할 때는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선을 잇는 거는 잘 안 해요, 사실. 이 선을 잇는 거는 추세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값을 여기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론적으로 유도한 값이에요. 이론적으로 유도한 값이기 때문에 실선을 그린 거고 이렇게 점을 찍는 거는 실험값들의 점을 찍어준 겁니다. 실험값들의 점을 찍어주고 그거에 대한 오차바, 에러바, 표준편차에 의한 에러바를 요 그리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해놓고 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내가 이걸 그렸는데 다른 친구가 갖고 왔는데 그림이 그지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양식을 덮어 씌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해요, 얘를. 연구일로 할까? 연구일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불러와. 삽입을 하나 해볼게요. 삽입을 하나 해서 분산형으로 불러왔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하면 또 데이터를 선택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추가해볼게요, 한번. 그래서 이 친구로 해볼까요? 이 친구로 하고 추가해서 이 친구로 해서 평균값이 요거네. 이로 해두죠. 그리고 여기는 기준값을 20 합시다. 20m/s 아니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확인하면 이렇게 돼요. 또 해야 되잖아, 이거를. 그러지 말고 이럴 때는 차트 종류를 변경해서 여기 서식 파일로 가보면 091이 있어. 아까 해놓은 게 있어. 그럼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어요. 안 들어, 서식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뭐가 안 들어오냐면 이쪽 제목이랑 이 제목 안 들어왔죠? 그다음 요거 안 들어와. 요것도 안 들어와요. 축 제목들 3개는 안 들어와요. 근데 나머지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작업을 한번 해놓고 서식을 저장해 놓으면 이제 다른 친구들 그래프도 갖고 와서 같은 동일한 서식으로 쉽게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부분들 너무 뭐 많다.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단위를 이렇게 2배로 넘겨주면 이제 점이 작아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는 바꾸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바꿔줄 수 있어요. 요 범위도. 아까는 이제 요 범위가 다시 보죠. 여기 범위를 보면 여기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축 옵션에서 단위를 이제 2로 하면 여기 단위를 2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축 옵션에서 아이고 다시 눌러서 축 옵션에서 단위를 여기를 기본을 4로 하면 그죠? 더 보기 좋게 되죠. 그리고 다시 여기 축 옵션에서 내가 여기를 좀 뭘 좀 바꿔주고 싶다. 옵션에서
최대값을 좀 넓게 해서 이 그래프를 내리고 싶다. 여기를 이제 20으로 하면 그래프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범례도 좀 넣을까요? 그럼 범례를 한번 넣어보면, 범례를 넣으면 이렇게 범례가 들어가죠. 그죠? 범례가 들어가고, 범례가 들어갔을 때, 이 범례를 여기 안에다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안에다 넣는 방법은, 음, 그냥 이렇게 밀어넣어도 되는데, 그 범례를 이렇게, 왜 안 가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이 범례를 채우기를 해. 지금 채우기가 없거든요. 근데 범례 여기 보면, 눌러보면 채우기로 해서 단색 채우기 해서 여기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줘. 그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범례도 마찬가지로, 잘 안 잡히네요. 범례도 마찬가지로 윤곽선을 넣어줄 수 있어요. 윤곽선을 이렇게 넣어주면 더 예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계열이 2라고 표시가 된 게 내가 아까 계열 안 매기고 들어와서 그래요. 들어갈 때. 요거 할 때 데이터에 계열을 안 매겨놨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열 2라고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론선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계열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 예쁘게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예쁘게 얹어주면 되죠. 그죠? 아, 예쁜가요? 얹어주면 됩니다. 이 두 개 같이 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10m per sec도 하나 갖고 와 볼까요?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 하나 추가해서 이거는 10m per sec으로 하고, 그러니까 x 값을 각도로 y 값을 음, 값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노가다죠. 뭐지? 좀 작게 들어가네요. 들어갔죠? 네. 이것도 한번 바꿔주고, 그죠? 한 14로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축제목도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여기 한번 두 개를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올렸다 내렸다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잘 이제 맞춰서 예쁘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범례 넣는 것도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다가도 범례 그대로 넣으면 되죠. 범례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요 범례가 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죠? 여기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겹치잖아. 그러면 뭐라고요? 단색 채우기 해서 하얀색 매겨주고, 그죠? 요거 윤곽선 넣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예뻐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편을 좀 내려줘야 되겠죠? 이쪽 편을 내려줄 거면 여기에서 축 옵션에서 눈금의 최대값을 바꿔주면 되죠. 그 최대값을 한 60 정도로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 축제만 바꿔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깔끔하고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로우 데이터를 그냥 떠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엑셀에서도 오리진처럼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값을 넣고 에러바를 그리는 방법도 좀 알려드렸고, 두 개의 거에 범례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제목들 넣는 방법, 글자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의 높낮이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것과 그냥 엑셀에서 찌글찌글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도 요거를 이용해서 잘 해보시고 여기에 에러바를 집어넣을 때 여기 에러바를 집어넣을 때 이 에러바를 안 집어넣고 뭐
95% 신뢰 수준에서 뭐 표준 오차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저 평균값에서 표준 오차 잡아가지고 표준 오차에 대한 그래프로 에러바를 그리는 거를 보통 거의 대부분의 R&E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신뢰 수준 95%에서의 표준 오차 값을 여기다 넣고 싶다, 에러바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여기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보고서 잘 작성하시고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약간 이제 맨 앞에서 했던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공을 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야 독자들이 바라볼 때, 이게 되게 이런 거구나, 어? 라고 호기심있게 바라볼 수 있고, 이해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연구 보고서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